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되게 또 깔끔한 또 의상과 또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지금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샴스킨 원장님,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반면에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이번에 또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라 원장님 안녕하세요. 리본 원장님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생활 패턴의 흐름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늘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텐션이 제가 조금 루즈한 느낌이 있더라도 근데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방송 같이 원장님과 나누도록 할 테니까 오늘 끝까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원장님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간이 30분 정각이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바로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에텔랑으로 해서 에텔디 시간을 토탈적으로 가져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pH 포뮬라를 다뤄보면서 문제성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홈케어를 원장님께 조금 같이 쪼개서 좀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저희가 앞으로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문제성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나 아니면 이미 pH 포뮬라를 다루시면서 홈케어를 조금 더 똑똑하게 처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성 피부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 기준을 생각했었을 때 노화, 트러블, 염증, 또 우리 기미 잡티, 수분이 부족해요, 건조해요, 또 여러 가지의 만성 홍반 등 이런 모든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모든 범위를 이제는 문제성 피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제성 피부들을 우리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 많죠. 호르몬 불균형일 수도 있고요.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우리 피부의 세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서 드러나는 문제성들도 점차적으로 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성을 잘 관리를 하고 빠르게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솔루션으로 선택하는 시스템이 바로 필링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부를 빠르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필링을 선택하는 데 이유가 있어서 빠른 피부의 효과 그리고 다양한 문제성들을 또 고민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미컬 필링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우리 피부가 재검되고 치료 개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치료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완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세포들까지도 같이 박리를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해지고요. 이미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힘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면은 피부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일반 필을 사용을 할 때 산필링을 이용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힘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작용과 또 훨씬 더 심각하게 예민해지는 이런 반응 때문에 좀 함부로 손대기가 힘들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치면 정말 다행인데 우리가 손상된 데미지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피부 속의 시스템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재생 시스템을 이렇게 막 밀어 올려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강력한 재생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원장님?
이 강력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 30여 가지의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우리 피부에서 크게 보자면 콜라겐 1과 콜라겐 3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큰 작용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피부 데미지가 크다고 하면 이 콜라겐 1이 빠르게 시스템으로 가동을 시켜서 이렇게 구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1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 몸 뼈대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딱 부착이 되는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됐을 때 콜라겐 1이 많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유연한 피부가 아니라 단단하고 질겨지는 피부로 재생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미컬 우리 관리를 할 때, 필링 관리를 할 때는 사실 일반적인 케미컬에선 주의사항이 정말 많이 요구가 되는 반면에 우리 pH 포뮬라 같은 경우에는 표적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정말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최소의 데미지로 최대의 필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 스페인에서 특허 공법으로 낸 pH DBC 공법 때문이죠. 그래서 표피의 데미지가 없이 피부를 건강하게, 또 아픈 세포들,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만 건드려주기 때문에 피부 재생 시스템의 데미지가 많이 크진 않아서 1까지도 갈 필요 없이 3로 베이비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그 유연하고 예쁜 그 콜라겐으로만 재생이 이루어져서 피부가 건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아기 피부와 같은 피부로 재건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pH 포뮬라를 선택해 주시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피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인종을 가진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또 pH 포뮬라이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루고 또 더 알아가다 보면은 정말 두려워할 거 없이 모든 피부를, 우리가 문제성 피부를 정말 건강한 피부로 되돌리는 데서는 굉장히 최선의 그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pH 포뮬라는 원장님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1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을 하니까 혹시 좀 듣기가 훨씬 더 편하신가요? 아르도 원장님, 라라 원장님, 동환 원장님, 청춘 원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고 오셨죠? 자, 식곤증이 오지 않도록 좀 빠르게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pH 포뮬라는요, 원장님,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약용 화장품이라고 쉽게 얘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약용 화장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풀이를 하자면 양리적인 목적을 가졌다, 약물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약을 오래 쓰거나 약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 또한 동반이 되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화장품과 약물의 중간 단계인 본 트리트먼트와 같은 약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보다는 양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더 좋지만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뺐기 때문에 피부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트리트먼트를 활용을 하실 때는 양리적인 목적을 가진 트리트먼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화장품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가 얼마만큼 이 양리적인 효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이 양리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릴 거, 사전 홈케어, 사후 홈케어, 이런 부분이 왜 꼭 언급이 되고 왜 꼭 필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핵심 포인트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약용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본 트리트먼트의 양리적인 목적은 필링을 통해서 피부를 재건하고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트리트먼트를 활용을 하실 때 우리가 좀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단독적으로 본 트리트먼트만으로 문제성을 100% 개선을 시킨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 트리트먼트만으로 문제성 피부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원장님,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비용이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만족할 만한 시간에 최소의 시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줘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필링, pH 포뮬라의 본 트리트먼트의 양리적인 목적을 빠르게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과 사후 홈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서 설명을 드릴 때 사전은 왜 필요한지, 사후는 왜 필요한지 제가 요거를 핵심을 한 번 더 다시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 트리트먼트,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비유를 하면 제가 두 가지로 비유를 드릴 거예요. 보통 뷔페에 가면 우리가 완전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쫄쫄쫄 굶고 가면 생각 외로 많이 못 드신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적당히 워밍업을 하고 그 이후에 뷔페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환자가 있고 건강한 일반인이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PT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PT라는 고강도의 운동을 받을 때 일반 사람들은 건강하게 받을 수 있지만 문제를 가진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PT를 받을 때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더 나빠지거나 또 더 심한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컨디션 회복이 더디게 돼서 건강 회복에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본 트리트먼트의 양리적인 목적의 효과를 굉장히 강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 강한 물질들을 피부에 넣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피부의 기초 체력을 다져줘야 되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들 pH 포뮬라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아픈 환자와 같이 문제를 가진 그런 고객분들이 대부분 오시고 또 마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부가 건강한 환경과 그리고 이 정말 강한 양리적인 목적을 가진 본 트리트먼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이 양리적인 목적의 필링의 효과를 훨씬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부작용의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고객님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이 트리트먼트가 흡수를 잘 시킬 수 있게, 잘 소화를 시킬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데 기초 초석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전 트리트먼트는 꼭 필수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건조해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을 쓰셔야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혹시 정리가 되셨을까요, 원장님? 사전 트리트먼트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라는 그 인사말도 사실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 혹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 소통을 나눠주시면 제가 좀 넘어가거나 다음 이야기를 드릴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사전 트리트먼트, 홈케어를 쓰셔야 되는 혹시 중요점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다면 네, 답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사전은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피부가 본 트리트먼트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기초 초석을 다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픈 피부 상태로 우리가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거나 트리트먼트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사후 트리트먼트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이게 조금씩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 답변이라든지 제가 언급드리는 시간 간격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답변을 늦게 보는데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답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후 홈케어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왜 사후는 꼭 또 필수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사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pH 포뮬라의 본 트리트먼트라는 강한 그 필링을 작용을 시키는 요소가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피부가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피부가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한 2, 3일 정도는 피부가 좀 건조하거나 탈수 증세가 일어나거나 혹은 좀 따갑거나 아프거나 좀 붉거나 붓거나 이런 반응이 올라오게 되겠죠.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뭐 당연히 이건 정상적인 반응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 중에서 피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민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예민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해진 지질로 떨어지게 돼요. 컨디션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약해지고 데미지가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피부의 데미지가 일반적인 외부 환경으로부터 훨씬 더 몇 배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피부가 정상적으로 막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에서 피부 장벽이라든지 시스템, 재생 시스템을 훨씬 더 빠르게 돕고 복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같이 또 레이어링이 되어야지만 이 데미지가 훨씬 더 심해진 이 상태를 빠르게 복구를 시켜주고 데미지를 입는 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약해진 그 시기에 다른 곳에서 오는 데미지를 차단을 시켜주고, 그리고 피부 재생 시스템, 정상적인 그 세포들이 빠르게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훨씬 더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게 바로 사후 홈케어에 처방되어 있는 라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쉽게 드려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무릎을 째서 관절을 갈아 끼우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이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정말 많이 아프시겠지만 무릎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 인공관절을 심은 상태에서 이게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아프다는 이유로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다리는 오히려 뻣뻣하게 굳어 있을 거고, 이렇게 다리를 굽히거나 서거나 이런 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말 그대로 사후 케어 또한 우리가 수술을 받은 피부라고 가정을 하면 수술 후에 이 과정을 빠르게 재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본 트리트먼트를 피부에 넣어주어서 양리적인 그 효과를 나타내주고 싶어도 그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을 것처럼 우리 트리트먼트를 하고 났을 때 임상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정리를 하면은 사전과 사후는 우리가 임상을 잘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거든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트리트먼트 자체에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전과 사후를 꼭 써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받고 먹는 게 당연하듯이 이 트리트먼트를 받고도 사전과 사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를 깨끗하게 빠르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까지 혹시 정리가 되셨으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홈케어를 한번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사전 홈케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홈케어 키트들이 피부 고민별로 준비가 총 4가지가 되어 있죠. 피부 고민별로 해서 엑스포 클렌저, 그리고 액티브 포뮬라, 또 리커버리 크림, 또 우리 리커버리 세럼, 요렇게 총 4종이 있는데, 여기에 사전 홈케어에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키트에는 없는 이 하이드라 세럼은 뭐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피부 관리를 할 때 수분이 없이는 모든 관리가
다 힘들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죠? 세포는 곧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일반 고객분들도 피부에 수분이 중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양리적인 목적의 필링을 가진 본 트리트먼트를 활용을 하실 때도 수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수분이 피부에 많다 보면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트리트먼트가 들어왔을 때 피부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수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본 트리트먼트가 피부에 들어왔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반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엑시드의 그 효과를 최대 효율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피부가 느끼는 데미지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홈케어할 때는 우리 수분 앰플, 에텔랑의 하이드로 앰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계절처럼 너무 탈수 피부, 건조한 환경 때문에 유난히 이제는 막 손도 거칠고 막 얼굴도 당기고 너무 건조하다라고 느끼는 계절에는 정말 고농축으로 이렇게 함량으로 높아진 하이드라, pH 하이드라 세럼이 정말 탁월하게 피부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보충제 역할로 탁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전 홈케어에 제가 하이드라 세럼을 이렇게 넣어준 거거든요. 고객님들께도 사전 홈케어 시 사용하시는 수분 앰플 또는 이런 하이드로 앰플을 같이 처방을 하셔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시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엑스포 클렌저는 뭐 그냥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엑스포 클렌저여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지만 일단 문제성 피부라고 하면 클렌징부터 데미지를 가하거나 피부에 가학적으로 막 좀 큰 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피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밀크 타입의 클렌저잖아요. 순하면서도 클렌징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문제성 피부를 가졌다라고 하면 권장해 드릴 수 있는 클렌징이 바로 밀크 타입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클렌저 또한 밀크 타입에 속하기 때문에 자극 없이 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클렌징이 밀크 타입이 없이 그냥 일반 폼 클렌징이라든지 오일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엑스포 클렌저의 우리 어차피 여기 키트에 우리 홈케어 관리 다 가능한 제품이 있으니까 엑스포 클렌저로 사용을 하시면서 피부 장벽도 지켜주고 또 엑스포의 장점이 피부 수분력, 보유력을 꽉 잡아줄 수 있게끔 해서 피부 환경부터 첫 단추부터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시켜줄 수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드리는 게 좋고요. 자, 포스트 리커버리 크림은 피부 정상적인 그 세포들이 그 재생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그 시스템의 확실한 그 확립을 위해서 포스트 리커버리를 같이 좀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권장을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사전 홈케어는 정말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액티브 포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 앰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액티브 포뮬라를 사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임상이 정말 다르게 나오거든요. 우리 액티브 포뮬라도 복합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주요 트리트먼트, CR, AG, 아크네, 멜라 이 주요 성분의 그 엑시드가 똘똘 뭉쳐있는 복합산의 그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본국에서는 20%에 달하는 그 산이 들어가 있어서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집에서 홈 트리트먼트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엑시드에 대한 민감도를 체크를 하면서 피부에 적응을 시킬 수도 있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피부 엑시드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환경을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포뮬라를 사전에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 트리트먼트의 임상 효과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홈케어 때는 수분 관리도 필수지만 액티브 포뮬라를 본 트리트먼트 일주일 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서 피부의 환경을 좀 사이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강력하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후 홈케어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 단계에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에 따라서 임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홈케어도 마찬가지로 본 트리트먼트 이후에 이 트리트먼트 효과를 얼마만큼 지속을 시키고 피부의 재생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처방이 되어 있는 게 포스트 리커버리 크림, 그리고 본 트리트먼트의 활성화 물질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부스팅 세럼이라고 하죠. 리커버리 세럼이 이렇게 같이 처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링을 하고 사실은 데일리로 누구나 다 필요하겠죠. 자외선이 있는 공간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적일 텐데요. 요거까지 이제 해서 4호 홈케어로 고객님들께 같이 처방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언급드린 이 홈케어 4종, 그래서 뭐가 좋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자, 엑스포 클렌저는 우리가 올인원 클렌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1차 세안, 2차 세안 이렇게 세안제를 이중 세안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거는 올인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맞는 클렌저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언급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피부는 당연하고요. 문제성 피부까지 피부를 전체적으로 데미지 없이 오히려 피부의 보습력을 지켜주면서 클렌징을 깔끔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그 밀크 타입의 클렌저가 바로 엑스포 클렌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락토바이오닉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죽은 각질을 유연하게 제거를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수분들 있죠. 수분들을 이렇게 꽉 머금어 줄 수 있는 함습제 역할을 하는 성분 또한 우리 그 락토바이오닉산이 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좀 건조하다, 세안 후에 좀 유난히 당김이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고객들조차도 엑스포 클렌저를 쓰고 났을 때 속이 촉촉해요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건조한 게 아니라 수분을 꽉 머금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클렌징이 이중 세안으로 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과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중 세안은 필요해요. 어떻게 조금 똑똑한 제품이 없을까요? 내 피부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요? 혹은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문제성을 가져 있기 때문에 클렌징을 씀에 있어서 좀 자극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피부의 환경을 좀 오히려 좀 회복을 시켜주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렌저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엑스포 클렌저를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셀링 포인트에서 보시면 디클렌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락토바이오닉산이 실제로 우리가 파하라고 불리죠. 아하, 바하 이후에 파하라는 성분이 우리가 대체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락토바이오닉산은 파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도포만 해주더라도 각질이라든지 블랙헤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거함에 있어서 도움을 굉장히 크게 주기 때문에 디클렌징처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집에서 나 뭐 모공이라든지 각질 제거를 좀 하고 싶은데 또 어떤 제품이 없을까요? 근데 예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엑스포 클렌저를 디클렌징제처럼 활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좋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원장님들도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엑스포 클렌저는 마른 얼굴에 마른 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100원 크기 동전, 얼굴이 나는 그래도 좀 크다, 나머지는 500원 크기 동전으로 넉넉한 양으로 얼굴에 그대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라주셔야지만 이 끈끈한 점액이 피부의 노폐물을 흡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흡착이 될 수 있는 시간을 30초 내지 1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러빙을 하면 자극적이에요, 원장님. 그래서 손끝에 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정도로만 물을 이렇게 손끝에 묻혀주시고 가볍게 러빙을 하시면
파파인 요소가 터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클렌징력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해주시고 마른 우리 물로 헹궈내시거나 젖은 해면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클렌징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점, 그것도 한번 되짚어서 완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액티브 포뮬라는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그 액티브 포뮬라는 사전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우리 본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본 트리트먼트에 정말 강력한 액시드가 피부에 들어오기 전에 피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액티브 포뮬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액티브 포뮬라는 사실 홈 트리트먼트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액티브 포뮬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이 살릭실릭산, 또 락토바이오닉산, 피브릭산, 레티놀산, 만델릭산 이런 주요 성분들의 핵심적인 성분들, 이런 게 구성의 요소가 굉장히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산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엉켜있는 복합산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쓰시는 일반 화장품에 대비해서는, 또 특히 일반적인 약용 화장품에 대비해서는 사실 강한 편에 속하는 트리트먼트가 바로 액티브 포뮬라입니다. 근데 얘를 쓰실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저녁에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산 물질들이 진짜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낮에 쓰시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서 광민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녁에만 쓰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녁에 쓰실 때도 양을 막 우리 일반 화장품처럼 많은 양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 펌프 정도만 쓰셔서 피부에 이렇게 펴발라 주시면은, 그렇게만 발라주시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이때 주의사항, 토너라든지 수분 앰플과 같이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액티브 포뮬라의 약용 화장품은 액시드가 정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닿으면 오히려 이 활성 물질들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피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포뮬라를 쓰실 때는 반드시 세안을 하시고 다 마른 얼굴, 완전히 드라이 시킨 얼굴에 한 펌프만 저녁에 얼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용 화장품은 사용 주의사항이 반드시 동반이 되니까 이 점을 놓치시면은 또 모를 내가 대비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액티브 포뮬라를 좀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홈 트리트먼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리 여드름 스팟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여드름 피부는 아니지만 언제 트러블이 일어나냐면 생리 전에 턱이나 코 쪽으로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속에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올라오면서 짤 수도 없고 아프긴 아프고 이런 트러블도 있죠. 이런 트러블에 제가 액티브 포뮬라를 꼭 저녁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에 정말 감쪽같이 싹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액티브 포뮬라를 활용을 하시게끔 사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 속도가 좋고요. 그리고 우리 피지가 과다하게 많이 생성이 되고 블랙헤드가 많으신 분들도 액티브 포뮬라를 이렇게 발라줘서 꾹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 모공 속에 쌓여있던 블랙헤드가 올라오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나이트 세럼으로 쓰시는데 우리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 죽은 사세포를 탈락시켜주는 그런 효과의 액시드도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 과한 디클렌징 대신 액티브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각질의 그런 좀 제거 효과의 목적을 두실 수도 있고요. 또 나 주름이 고민이야, 얼굴이 너무 탄력이 없고 처져, 얼굴 라인이 축 처졌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죠, 노화 피부 중에서. 그래서 얼굴 턱선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쪽으로 해서 액티브 포뮬라를 발라주시면 탄력이 빨리 달라붙고,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도 주름이 빠르게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미잡티적인 부분도, 이런 여드름 흉터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액티브 포뮬라를 발라주게 되면 기미나 잡티가 굉장히 옅어지게 되면서 피부에
문제성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pH 포뮬라 본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이 액티브 포뮬라를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판매를 하신다면 아마 고객님이 가지신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법, 사용량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액티브 포뮬라는 정말 다양한 문제성,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개선시켜주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홈케어 트리트먼트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커버리 크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분 재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분감도 머금고는 있지만 완전 재생의 메커니즘이 꽉 차여 있는 그 시스템의 약용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리커버리 크림도 우리가 pH 포뮬라의 홈케어는요, 모두가 다 약용 화장품은 아니에요. 일반 화장품도 있고요, 약용 화장품의 양리적인 목적을 가진 화장품도 있어요. 그래서 약용 화장품에 해당되는 게 액티브 포뮬라, 그리고 리커버리 세럼, 그리고 리커버리 크림이 약용 화장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약용 화장품은 주의사항이 동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른 주의사항은 어떤 거냐면 리커버리 크림도 재생의 완전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크림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수분크림처럼 덕지덕지 나 건조하니까 많이 발라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오히려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반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는 그 소량으로 새끼손톱만큼 이렇게 소량으로 얼굴에 발라주시고 만일에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SOS 리페어 크림을 위에 조금 더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앰플을 조금 더 촉촉하게 쓰시는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해서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락토바이오닉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락토바이오닉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보습, 함습제 역할에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기미 색소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판테놀이라고 하면 또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아토피처럼 간지럽다, 막 건조해서 간지럽다, 이렇게 발진이 일어난 피부에도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 바로 판테놀인데 이게 리커버리 크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사보롤, 피부 진정 탁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약간 염증에 좋고요, 염증에 좋고요, 염증에 좋고요, 약간 보습도 되고 또 멜라닌도 개선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리커버리 크림은 재생에 완전히 메커니즘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고민이신데 홈케어를 어떻게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리커버리 크림을 같이 처방을 하셨을 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탁월한 게 바로 리커버리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커버리 세럼이죠. 리커버리 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 고민별로 CR, 아크네, 멜라, 에이지 이렇게 피부 고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원장님들이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CR은 우리가 만성 홍반, 여기에도 레티놀, 락토바이오닉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젤로글라익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요 성분은 뭐냐면 피부를 좀 빠르게 재생을 시켜주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피부 염증을 진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거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데 포커스가 아예 다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예민하거나 붉거나 좀 홍조가 있거나 이런 피부들을 개선을 시켜주고 재생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리커버리 세럼이 CR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크네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염증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만델릭산도 사실 기미에도 좋지만 딱딱하게 이렇게 우리가 굳어있는 결절 같은 여드름을 개선시켜주는데도 만델릭산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살릭실리산은 피지 조절도 되고 모공 속의 노폐물을 블랙헤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청소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글리시레티닉산 같은 경우도 염증을 완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염증으로 흔적이 남은 여드름 흉터를 개선을 시켜주면서 보습과 진정을 시켜주는 캐모마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드름균을 억제하고 염증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포커스를 가진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트러블이 나는 그 기존의 뿌리를 개선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리커버리는 아크네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멜라 같은 경우에도 만델릭산은 염증에도 좋지만 우리 티로시나아제의 효소를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멜라닌 기미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 기미를 좀 옅어지게 만들어주면서 속에 있는 기미들을 좀 빠르게 개선을 시켜줘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트산, 글루타치온 등으로 인해서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면서 피부톤을 굉장히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멜라는 어떤 고민이냐? 기미 흔적을 좀 옅게 만들어주면서 피부톤이 칙칙하다. 특히 왜 가을 겨울철 되면 피부톤이 안색 없이 좀 칙칙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멜라 리커버리 세럼을 권장을 해주면 좀 투명하고 맑은 피부, 또 이제 그 기미라든지 잡티를 깨끗하게 투명하게 가꿔줄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에이지 리커버리는 말 그대로 노화 피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화 피부는 모든 문제를 가진 피부잖아요. 주름도 문제고 탄력도 문제고 리프팅도 문제고 재생이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재생이 안 되고 피부 사이클이 늘어지니까 기미 잡티도 많고 이런 고민들을 모두 가지신 분들은 좀 에이지를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피부 세포를 빠르게 턴오버 시켜주면서 정상 주기를 맞춰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지 리커버리 세럼 같은 경우에는 좀 윤기가 나고 수분이 없이 푸석푸석하고 노화 피부로 인한 요소를 문제를 가지신 모든 피부라면 에이지 리커버리 세럼을 좀 강력 권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리커버리 세럼도 약용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중요하게 주의사항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을 할 때 낮이랑 밤은 상관이 없어요. 액티브 포뮬라는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산들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활성화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밤에만 쓰시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내가 가진 피부 고민에 있어서의 있는 그 액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에 사용을 했을 때 큰 데미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친구들도 물과 닿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리커버리 세럼을 쓰실 때도 리커버리 세럼만 마른 얼굴에 딱 한 펌프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좀 덧발라 주신다라고 하면 리커버리 크림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자, 원장님, 오늘 제가 원래 30분 내지 40분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준비한 내용을 제가 다 언급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선크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선크림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풀 수 있도록 하고요.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UV 프로텍트 선크림은 필링 후에 피부가 재생이 필요할 때 쓰시는 재생 선크림이다. 요거 핵심만 기억해 주시면은 사실 굉장히 제가 오늘 언급드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그 에텔랑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오늘은 최다 기록을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이제는 실장님께 얼마만큼 원장님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자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또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응원해 주셔서 저도 힘차게 오늘 같이 방송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원장님?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 없이 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가 됐네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 끝까지 함께 들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pH 포뮬라의 크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세어로 보니까 한 11가지 종류가 되는데 크림 종류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림을 피부 타입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지를 한번 언급을 드릴 거니까 그때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pH 포뮬라의 수많은 크림들과 함께 원장님과 스터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1시 반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잊지 마시고 오늘 오셨던 원장님들 다들 또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